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그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어른이 아니라 어른인 줄 믿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불쌍한 어린이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서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6명이고요. 지구에서 만난 우리 비행사가 7번째 사람이에요. 숫자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만난 6명의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개념이 아니라 7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있는 이란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완전의 개념인데, 모두 다 해봐야 6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비진리 안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깐 오늘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길 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왕은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하가 없이는 또 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 주인과 노예의 역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한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예가 없으면 주인도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선 노예가 필요하듯이 왕도 자기가 왕이 되려면 명령을 듣는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별에는 쥐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왔을 때 왕이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왕 행세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령하는 자가 그 명령받는 자를 그리워하고 명령받는 자에게 거꾸로 종속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 왕자한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쥐를 명령하라고, 다스리라고 얘기하는데, 권위를 이양한다고. 근데 가끔 사형시켜도 좋은데, 하지만 꼭 사면을 해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쥐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홀로 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불쌍하고 외로운 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별에서는 이제 허영심이 많은 우쭈루쭈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그 왕처럼 명령을 하진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돌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소리는 안 들어요. 못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듣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말만 듣습니다.
제일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말만 들어요. 근데 리스펙트라고 하는 그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존경은 정말 그 존재를, 영어의 그 리스펙트는 레스펙타레라는 라틴어의 다시 본다 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시 본다란 말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절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존재를 결국은 끊임없이 다시 본다는 이야기는 이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존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의 우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우상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존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존경받는 사람. 아무도 경배하지 않는 아이돌 스타. 그 아이돌 스타로 살던 분이 아무도 그 사람을 노래를 듣거나 연기를 보고 환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잘 나가던 때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묻혀서 사는 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주정뱅이에요. 주정뱅이는 술을 많이 마십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술이 깰만 하면 그 자신이 술을 마신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신대요. 멍청한 사람인데 사실은 실제로 그 말이 이 술을 마셔본 사람, 정말 인생에 이렇게 뭔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공허와 허무를 느끼고 그것의 도피처로 술을 마셔본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지금껏 사시면서 그렇게 괴로워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술을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런데요, 정말 괴롭잖아요. 정말 괴로우면 술을 마시는 것이 두려워져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술을 마시면 그 고통을 잠시 잊는데, 근데 술이 반드시 깨거든요. 그 술이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 고통이 배가 돼서, 아니 배가 뭡니까? 엄청 강하게 다시 다가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과거에. 예.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술을 안 마시면 현재의 이 무의미한 인생을 견딜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냥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리석음과 공허함의 그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주정뱅이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6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몇 명 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의 무의미에 뭔가 자아도취에 외로움에 취해 있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소유만 사업가인데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물어보거든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유해. 왜 소유하세요? 소유하면 부자가 돼. 부자가 되면 뭐 하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별을 또 소유해. 예. 그러니까 자신은 별을 소유하는데
별을 소유하면 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다른 별을 소유하고. 그럼 소유하신 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관리는 뭡니까? 그건 세고 또 세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중에 가운데에는,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돈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돈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소유하고 또 소유해서 은행에 뭐 예를 들어 뭐 100억, 500억, 1조 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소유는 그렇게 은행에 잔고가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라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지 몰라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500억 가까이 있었어요. 실제 그 사람은 이 500억이란 돈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쓰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래, 이제 나도 이 돈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다가 그 도착지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지금은 사위가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많은 사람들이 500억을 소유한 부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500억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500억을 가진 거지가 죽은 거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미쳤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미쳤냐면요, 돈은 한 푼도 없는 알거지인 상태인데 현실은 제가 500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좀 이상해져서. 그리고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돈은 다 내 돈이고 내가 벌은 거니까 나는 이 행복을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 살 거야. 절대로 이거 나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도 않고 밥 사주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와, 나는 진짜 500억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 미친놈이 제가 살고 있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500억이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은행에 놓고서 그냥 그 500억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저나 무슨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 돈이 그분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 소유주는 언젠가 그 돈을 넘겨받아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유산 상속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쓸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500억을 다 쓰면 부자인 거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그 자본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종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자꾸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현재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저는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저에게 내일은 엄밀한 의미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 되면 또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오늘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다섯 번째 사람은 규칙에 목을 매는 점등원이에요. 이 사람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켜는, 등을 켜는 사람인데, 과거에는 이제 중간에 점심때와 밤에 이렇게 쉴 수가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돈다 이거예요. 요즘처럼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1분 안에 하루가 돌아가 버리니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쉬고 싶다. 그런데 그럼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왜 불을 켜세요? 규칙이니까. 왜 불을 끄세요? 규칙이니까. 이 점등원은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의무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냥 그 일만 계속하는 거죠. 일에 매몰되어 있거나 일 중독.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거는 그 다음 달에 월급 봉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만은 아니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 점등원이 그냥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불을 켜면 딴 사람들의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의무만 다하면 땡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등원이 부부관계로 들어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무만 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 그죠? 돈은 이렇게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서로 잘 아는 건 좋고, 또 경계를 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건 좋은데, 그 일들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지금 내가 이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점등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지리학자는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삶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가 꽃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꽃 같은 건 기록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그런 지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하고는 정반대죠. 산이 영원하고 꽃이 일시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꽃이 영원하고 산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는 꽃은 그 물리적인 꽃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거든요. 만남의 상징이고 행복의 상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꽃이나 산이나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일시적이죠. 보이는 것들은 전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지리학자는 안다고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조차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6명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어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모두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믿어요. 자신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
자기에게 보여지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서 그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자기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매트릭스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같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휴식, 안식,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그 내면에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6명의 사람들에게 어린 왕자가 찾아갔거든요. 사랑이, 진리가 찾아갔거든요. 의미와 가치가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일한 어른인 어린 왕자가 진짜 질문을 할 수 있고 진짜 가치를 찾아갈 수 있고 진짜 가치를 자기의 삶을 통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린 왕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정말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그 어린 왕자가 전해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행복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지구의 우리 주인공 비행사가 살고 있는 그 사막의 광야에 사는 인간들이에요. 특별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행사가 불시착한 그 사막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들, 진리 아닌 비진리들에 매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인을 특징 짓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6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근본으로 보면 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기를 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사는 그게 싫어서,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주정뱅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잘못된 것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 잘못된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죠. 인간관계에 만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세상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세상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그런 사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 다 전 7번째 우리 비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느낀 사람. 벌거벗은 것을 아는 사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 내가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느낀 사람, 나에게 온전한 인생의 의미가 아직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신이 불시착한 곳이 사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여기를 꼭 떠나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그건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이 모래들 가운데 살지만 이 모래들 속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다. 바로 그 하나의 진리인 반석을 만나야 되겠다. 어린 왕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자신의 영혼 안에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 왕자를 만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